안녕하세요. 2025년 하반기 정말 복잡한 경제 뉴스들 속에서 내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또 불려나가야 할지 제가 오늘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요즘 뉴스 보시면서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왜냐면요, 한쪽에서는 막 경제에 엄청 좋은 소식이 터졌다고 하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주식시장이 영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정말 헷갈리실 텐데 오늘 저랑 같이 그 속을 한번 시원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복잡한 시장의 소음은 싹 걷어내고요. 2025년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명확하고 실용적인 금융 로드맵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지금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굵직한 사건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큰 그림을 알아야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도 보이는 법이니까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3,500억 달러.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뭐냐면요, 최근 우리 경제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바로 한국이랑 미국이 맺은 정말 역사적이라고 할 만한 전략 투자 협정의 총 규모입니다. 여기서 잠깐 MOU, 우리말로는 양해각서라고 하죠. 이게 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뭐 법적으로 도장을 꽝 찍은 계약서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진지하게 손잡고 갈 겁니다라고 전 세계에 공표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신호인 거죠.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업에, 그리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다른 핵심 산업에 투자된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맨 마지막 줄이에요. 핵심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무려 10%포인트나 내려간다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장 우리 기업들 물건값이 싸지는 효과가 있어서 실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훈풍이 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글로벌 경제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라는 거죠. 그래서 시선을 전 세계로 딱 돌려보면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훨씬 더 거친 파도가 치고 있거든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최근 시장이 얼마나 롤러코스터를 탔는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4분기 초만 해도 이제 금리 인하 시간 문제다 이러면서 다들 들떠 있었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기술주들이 꺾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중앙은행, 연준에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다시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와서요. 이런 큰 뉴스들이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 지갑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이 한 장의 표가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왼쪽을 보세요. 대규모 투자, 관세 인하처럼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죠. 그런데 바로 오른쪽을 보면 글로벌 기술주 하락이나 국내 건설 경기 부진 같은 위험을 알리는 빨간 깃발이 동시에 펄럭이고 있는 겁니다. 딱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긍정적인 면만 보고 너무 달려들어서도 안 되고 또 부정적인 면만 보고 너무 움츠러들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거대한 기회와 명백한 어려움이 함께 있는 지금 우리에겐 바로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 드디어 가장 중요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서 내 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돈을 어디에 둬야 하는데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가 보죠. 자,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우선 나는 원금 잃는 건 정말 싫다. 안정적인 게 최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안정성 우선 전략이 있고요. 반대로 좀 위험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딱 중간, 안정성과 성장을 둘 다 잡고 싶은 분들을 위한 균형 성장 전략이 있죠. 이건 뭐랄까, 주식과 채권에 적절히 나눠 담아서 시장이 흔들릴 때 충격을 좀 줄이면서도 꾸준한 성장을 만들어가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안정적인 방법부터 볼게요.
리스크는 거의 없애면서도 내 돈이 잠자지 않고 계속 일하게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괜찮을 때 은행들이 가끔 내놓는 특판 상품 있잖아요. 이런 걸 잘 잡으면 남들보다 더 높은 이자를 챙길 수 있으니 꼭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그냥 월급 통장에 돈을 놔두는 거랑 딱 5분만 시간 내서 특판 예금을 찾는 거랑 여러분의 이자가 2배, 3배, 4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기회죠. 자, 이번엔 좀 더 적극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한미투자협정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반도체 펀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다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 한 곳에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막 섞여 있는 시장에서는요, 위험을 나눠 담는 분산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 있다면 지금부터 딱 1분만 더 집중해 주세요. 이건 정말 다른 모든 걸 제쳐두고서라도 무조건 챙겨야 하는 거의 필수템에 가까운 금융상품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청년 도약 계좌입니다. 이건 그냥 적금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넣으면 정부가 거기에 돈을 보태주고 나중에 생기는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도 한 푼 안 떼갑니다. 이걸 다 따져보면 실질 수익률이 연 8%가 훌쩍 넘어가요. 이건 뭐 거의 재테크 치트키 수준이죠. 자격이 되신다면 이건 정말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상품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핵심만 뽑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금 같은 시장에 딱 맞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예시입니다. 전체 자산의 절반 정도는 예적금처럼 안전한 곳에 둬서 든든한 방어선을 만들고요. 나머지 절반을 또 쪼개서 25%는 한미협정처럼 확실한 호재가 있는 국내 성장주에 나머지 25%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해외 자산에 나눠 담는 전략이죠. 물론 이건 예시일 뿐이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비율은 조절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까? 타이밍을 맞추려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장이 좋든 나쁘든 어떤 상황이 와도 버텨낼 수 있는 튼튼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께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드립니다. 이제 언제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다가올 미래에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자산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14일 보내주신 경제기사와 분석 자료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자료들을 보니까요. 와, 정말 거대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수백조 원짜리 초대형 투자라는 밧줄이 우리 경제를 막 앞으로 끌어당기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글로벌 불확실성, 또 불안한 국내 상황이라는 무게추가 뒤로 잡아당기고 있네요. 네,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 팽팽한 줄다리기 위에서 과연 어느 쪽 힘이 더 센지, 그리고 이 힘겨루기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그 길을 찾아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밧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한미 간의 3,500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거의 400조 원이 넘는 전략 투자 MOU 소식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네, 그렇죠. 한국이 미국 조선업에 1,500억 달러, 그리고 양국 전략산업에 2,000억 달러를 투입한다. 심지어 우리 수출품의 미국 관세까지 25%에서 15%로 낮춰준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건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거의 게임 체인저 아닌가요? 숫자만 보면 그렇죠. 하지만 이런 초대형 MOU는 사실상 정치적 옵션 계약과 비슷하다고 봐야 합니다. 아, 정치적 옵션 계약이요? 네, 계약금은 영원이지만 뭐랄까 양국 정상의 정치적 자본이 담보로 잡혀 있는 거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이건 아직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 단계거든요. 아, 아직은 그냥 MOU군요. 맞습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라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청사제는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또 언제 실행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죠. 정치적 옵션 계약이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럼 단순히 경제적인 타당성만 볼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랬습니다. 이 옵션을 실제로 행사할지
아니면 그냥 휴지 조각으로 만들지는 다가오는 미국의 중간 선거나 양국의 정치 지형 같은 변수들에 달려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뉴스를 보면서 와, 400조 원이다.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이 계약을 확정시킬 정치적 이벤트는 뭘까? 이걸 함께 봐야 하는 거죠. 물론 조선 자동차 업계에는 분명 엄청난 기대감을 주지만 그 기대가 현실이 되는 길은 아직 좀 안개 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엄청난 외부의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국내 상황을 들여다보면 체감 온도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정부는 반도체 수출 호조랑 내수 소비 회복 조짐을 보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제 눈에는 이게 그냥 좋은 소식만 쏙쏙 골라보는 체리피킹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시장에서는 건설 투자가 계속 막혀 있고 청년 실업은 심각하다는 아우성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시각 차이일까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단순한 시각 차이를 넘어서요. 이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단절을 보여주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구조적 단절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특정 수출 대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 더 이상 내수 경기나 중소기업 또 일반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반도체 호황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추겨서 건설 경기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와,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한쪽 엔진만 뜨겁게 돌아가고 그 열기가 나머지 경제 전체로 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쪽을 태우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그런 셈이죠. 그래서 자료에 나온 불균형한 회복이라는 표현은 사실 굉장히 점잖은 말입니다. 실제로는 잘 나가는 소수와 나머지 다수의 경제가 따로 노는 현상,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3.8%나 폭락시키면서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기사도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은 한국 경제 전체가 아니라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을 보고 먼저 발을 뺀 거죠. 이렇게 우리 경제가 특정 수출 산업에만 의존하는 구조라면 글로벌 시장이 기침만 해도 우리는 독감에 걸릴 수 있겠네요. 마침 다른 자료들을 보니까 지금 글로벌 시장, 특히 기술주 시장이 심상치 않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미국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 배경에는 미국 연준, 페드가 금리를 곧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빠르게 식고 있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금리, 뭐 좀 나중에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중요하고 말고요. 그동안 기술주들이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건 값싼 돈이라는 연료가 뭐랄까 무제한 공급됐기 때문이거든요. 금리 인하 기대가 꺾였다는 건 이제 그 공짜 연료 파티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탄 같은 겁니다. 페드의 발표문 속 단어 하나가 지난 10년간 시장을 지배해온 묻지마 성장주 투자라는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거죠. 이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파티가 끝나간다. 여기에 더해서 자료에 나온 미달러 자금 시장의 잠재적 스트레스라는 말은 좀 무서운데요? 이건 뭔가요? 이건 좀 기술적인 용어지만 우리 몸의 혈액순환에 비유하면 쉽습니다. 혈액순환이요? 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몸에 달러라는 피가 얼마나 잘 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여기에 스트레스가 생겼다는 건 은행들끼리 서로를 믿지 못해서 달러 빌려주기를 꺼르기 시작했다는 첫 신호일 수 있어요. 심장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군요. 그렇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가장 먼저 경고음이 울렸던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아직 위기는 아니지만 시스템 어딘가에서 돈맥 경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거대한 한미 투자라는 기회가 있지만 그건 아직 불확실한 미래고 당장 발등에 부른 수출 의존적인 우리 경제 구조와 차갑게 식어가는 글로벌 시장이군요. 이 엄청난 줄다리기 속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 돈은 어떻게 지켜야 할지 전략을 세워봐야겠습니다.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쪽에만 베팅하는 건 위험하죠. 자료에 나온 제안들을 공격과 수비의 관점에서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격 전략은 역시 한미 MOU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같은 전략산업 테마펀드겠죠. 그런데 좀 망설여지네요. 방금 기술주 시장이 흔들린다고 했는데 이런 테마펀드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이 MOU를 믿고 조선업의 미래에 확신이 있다면
굳이 다른 섹터까지 섞어서 수익률을 희석시키면 섹터 분산 펀드를 해야 하나요? 안전과 확신 사이에 진짜 트레이드오프가 뭘까요? 와,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죠. 섹터 집중 펀드는 여러분의 확신에 투자하는 겁니다. 예상대로 되면 큰 수익을 얻지만 틀리면 큰 손실을 보죠. 반면 섹터 분산 펀드는 개별 산업의 리스크는 줄여주지만 확신이 맞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폭발적인 수익률은 희석됩니다. 이건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후회의 크기에 대한 질문인 거죠. 후회의 크기요? 네, 큰 수익을 놓쳤을 때의 후회와 큰 손실을 입었을 때의 후회. 이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아플 것 같으신가요? 와, 후회의 크기라니 투자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비 전략으로 넘어가 보죠. 자료들을 보니 채권이나 예적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게 연 8%, 13%, 심지어 15%짜리 특판 예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15%짜리 특판 상품은요, 야구장에서 대포로 쏘는 경품 티셔츠 잡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 건가요? 네, 몇 명은 운 좋게 잡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하다가 끝나죠. 자료의 작은 글씨들을 잘 읽어보면 우대 조건을 다 채우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나 심지어 추첨 같은 랜덤 요소가 끼어있기도 합니다.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군요. 그럼 현실적인 수비수들은 누가 있을까요? 오히려 조건 없이 연 4%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 상품들이 훨씬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리고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라면 청년 도약 계좌는 거의 사기 캐릭터 수준의 수비수죠. 아, 청년 도약 계좌? 네, 정부가 매달 돈을 보태주고 이자 소득에 세금도 안 붙여서 실제 수익률이 연 8, 9%에 달하거든요. 이건 거의 확정된 고수익 상품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한 15%를 쫓기보다 확실한 8%를 챙기는 게 현명한 수비 전략이죠. 마지막으로 위험 자체를 나누는 전략, 해외 자산에 대한 이야기도 있네요. 네, 이건 포트폴리오의 기본기를 다지는 전략입니다. 모든 자산을 원화로만,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한 나라에만 가지고 있는 홈바이어스의 위험을 줄이는 거죠. 아, 홈바이어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내 자산의 일부를 달러 같은 다른 나라 통화로 보유하는 건 마치 축구팀이 원정 경기를 떠날 때 홈 유니폼만 챙겨가지 않는 것과 같아요. 이 거대한 기회가 손짓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당장의 혹독한 현실이 발목을 잡는 정말 흥미롭고도 어려운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모든 자료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하나 꼽으라면 전략적 신중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전략적 신중함. 네, 시장이 흔들린다고 지레 겁먹고 모든 걸 팔아치울 필요도 없고 반대로 400조 원짜리 MOU 뉴스 하나 믿고 섣불리 올인할 필요도 없는 때입니다. 공격수, 즉 테마 펀드는 긴 호흡으로 기회를 노리게 두되 수비수들, 안정자산들로 든든하게 골문을 지키는 균형 감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주어진 정보의 파도에 어떻게 서핑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이번 한미 간의 3,500억 달러 투자가 단순히 내 주식 계좌를 넘어서 앞으로 10년간 한국의 산업지도 자체를 어떻게 바꿔놓을까? 그리고 그 거대한 돈의 물줄기가 흘러갈 길목에서 지금 내가 미리 배워두거나 준비해야 할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은 무엇일까? 이건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커리어라는 더 큰 자산을 위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겁니다.